만약에 지금 이제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뭐 여러분이 떨어질까봐 제가 달래고 위로하려는 말 아닙니다. 내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떨어졌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는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에게 물어봐요. 노인과 바다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수험생 여러분들의 목표는 일단 합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합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이 노인과 바다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장이 있어요. 인간은 파멸당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하진 않아.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멸은 뭐냐면 지구가 없어지는 거. 예를 들면 핵폭탄, 어마어마한 핵폭발로 지구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파멸은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패배는, 그래서 패배라는 말을 찾아보면 그야말로 이기고 지다의 그 승패예요. 패배하지 않아. 이 말을 합니다. 배가 안 좋은 말입니다. 배가 이게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사람이 등지고 앉아 있는 이 글씨가 들어가는데 배는 뭐냐면 져서 달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는 건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축구 경기든 어떤 뭐 연예인이든 어떤 사람들의 인생도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일찍 이긴다, 일찍 승리한다, 일찍 성취한다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좋지는 않다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들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져서 달아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달아나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과 바다에서 700kg가 넘는 청새치를 잡아가지고 오다가 상어한테 다 몸통은 다 뜯기고 정말 머리하고 뼈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도 이 마지막 장면에서 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며 너무나 평온하게 잠을 자는 모습으로 그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한 얘기랑 똑같은데 우리는 한 발짝 더 그냥 나아가면 돼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그냥 뭐 핸드폰을 보거나 뭐 동영상 강의나 이런 걸로는 뭔지는 알겠지만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심장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책을 특히 노인과 바다 같은 거는 여러 번 읽다 보면 그래 질 수는 있다. 청새치를 잡았지만 어떤 살점이 다 뜯겨 나갈 수는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런 어떤 행복감이 오는구나. 이기고 지고 합격 불합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게 무슨 꼰대들의 얘기 같지만 인생의 비밀은 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와닿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사실 웬만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남들보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이제 심장이 뒤집어지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내가 이번에 비록 불합격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게 있구나.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런 어떤 느낌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노인과 바다 같은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도 우리 민족성이 그렇지만 서두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개그맨을 하다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보고 공장을 차리고 해봤는데 누구나 빨리 돈 벌고 싶죠. 누구나 빨리 합격하고 싶고 누구나 빨리 성공하고 싶지만 이 속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연예계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그게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지만 우리가 소위 스타가 된다고 하죠. 스타는 모든 분야의 연예인들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스타가 만약에 된다면 가능하면 나중에 되는 게 좋다. 누구에게나 행운이 있고 인생의 행복의 합, 불행의 합을 더하면 누구나 다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철학자들도 있는데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계속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제 어떤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뭐 여러분이 떨어질까봐 제가 달래고 위로하려는 말 아닙니다. 내 때가 있다는 걸 아시고 또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떨어졌다. 그럼 받아들여야 돼요.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는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는 이제 요식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상권이 어떠냐, 뭐 어떠냐, 자꾸 남에게 물어보려 하죠. 왜 그러냐면 실패했을 때 스스로 어떤 핑곗거리를 안전빵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이게 이제 뇌과학 심리학책을 읽어보면 사람이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요만큼의 뭘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니 인플루언스가 막말로 잘 나가는 요식업에 성공한 사람이 여기가 잘 된다고 했어. 근데 내가 장사를 망한 거는 내 잘못은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다 뒤집었으면 너무 그게 고통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책임져 버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합격을 했을 때는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번 합격이 나에게는 내 속도구나. 제가 잘 읽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는데 반칠한 시인데 이런 시가 있어요.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러서 모두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황새는 얼마든지 빨리 날 수 있잖아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황새가 절대 행복한 게 아니라고 이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군뱅이라면 굴러서 내 때에 맞는 시간에 대신에 모두에게 새해는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꼭 이해하시고 이 쇼펜하우어가 뭐라 그랬냐면 실수를 자주 해라. 왜냐면 모든 예술, 특히 그런 예술의 경지에 오른 작품 결과들은 실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싸이 콘서트 영상 중에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했는데 갑자기 예술이야 전주가 쫙 나와요. 그래서 싸이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저희가 이 인사하고 끝내는 거였는데 제 스텝이 실수로 지금 이 음악을 틀었네요. 싸이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술은 이런 실수에서 시작되는 거죠. 음악 줘봐!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더 열광을 하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실수, 여러분이 불합격 그 이후에 패배감에 젖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는 신호는 뭘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 시험을 보셨어요, 만약에. 근데 내가 떨어졌다? 이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내가 태어난 이유가 공무원이 아닐 수 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내가 나 진짜로 그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이 공무원 시험을 진짜 내가 공무원이라는 업이 정말 타인들을,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게 나는 즐겁고 행복해서 도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안정적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그냥 그런 어떤 남들이 많이 얘기하는 안정적이고 절대 잘릴 일 없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내가 이 시험을 본 건 아닌지, 어쩌면 나는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는 훨씬 더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격해도 좋고 불합격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임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그 어떤 쪽으로 가시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감히 말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또 나이대가 아무래도 수험생들이시라면 박재범 씨 최근에 개념 발언 뭐 이런 영상 유명한 거 있어요.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외에서 한 인터뷰인데 흑인 MC 2명이 물어요. 너 돈도 많고 그런데 8년 전에 타던 차 계속 탄다고 얘기 들었다. 돈도 안 쓰고 너 도대체 왜 사냐? 너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럴 때 박재범 씨가 뭐라고 했냐면, 예를 들면 우리는 1위, 가수로 얘기하면 차트 1위, 이걸 목표로 썼다.
근데 그거 1위를 수십 번, 수백 번, 뭐 100번, 200번 해봤더니 공허하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 돈 이런 거, 뭐 1등 이런 거보다 숫자 다음에 그 무엇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랑 박진영 씨가 JYP 박진영 씨가 집사부일체에서 옛날 영상인데 찾아보면 본인도 어렸을 때의 연습생 때 꿈이 20억 버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대 때는 20억 이러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금액 느낌이에요. 근데 박진영 씨가 25살에 통장에 20억이 생겼대. 똑같이 얘기합니다. 공허하더래요. 그러면서 박진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치와 가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억을 번 이거는 난 이게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위치구나. 그러니까 이 위치만 쫓고 달려가다가는 여기에 도달하면 공허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슬프고. 근데 본인이 도달해 봤더니 삶은 이 위치 이후에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재범 씨도 숫자가 위치였고 숫자 다음에 그 무엇을 찾고 있다. 그 무엇이 가치를 찾는다는 거죠. 이제 합격 불합격 통지를 기다리시는 분들 이 위치 여러분이 합격하신 거는 위치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격을 하셔도 위치고 불합격해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높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내 위치를 찾아가기 위한 지금은 계속 단계입니다. 이거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이거 자체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과 뭐 좋은 거 여러분 합격 불합격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나눌 것인가.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불합격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정말 계속 도전해야 되는가.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불합격했다면 나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어쩌면 실수가 우연을 일으켜서 우연히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나에게 기회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또 얘기지만 달래고 무슨 좋은 얘기 해주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생의 진리더라는 거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계시면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 하겠습니까? 그래 스트레스도 푸시고 뭐 친구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노인과 바다를 읽으시면서 기다리실 때 성공하시면 성공하신 대로 이 책이 또 해석을 해줍니다. 합격을 하시면 불합격하시면 불합격하신 대로 재도전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상처받지 않고 괴롭지 않고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끼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서 꼭 이 책 한번 읽으면서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되든 아름답습니다.